트럼프 감세 법안이 미국의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 내용은요 어마무시합니다. 2017년에 감세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개인소득세율을 인하하고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요. 그리고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 공제를 확대하는 것. 여기에다가 2024년 대선 공약에서 팁이나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서 면세하겠다는 것. 또한 미국산 자동차를 구입할 시에 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가 엄청나게 큽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예상한 재정 적자액을 뽑아 보니까 10년간 3조 8천억 달러가 적자가 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미국은 지금 적자 투성이잖아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2024년만 1조 8,330억 달러였습니다. 굉장하죠.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3조 1,320억 달러보다는 적지만 평시 2018년 7,790억 달러에 비하면 2배가 훨씬 넘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2025년 벌써 2월까지밖에 안 왔는데 사상 최대예요. 1조 1,460억 달러. 엄청나죠. 그만큼 말입니다. 재정 적자가 심해지는 와중에 감세 법안까지 지금 통과가 되니까 시장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아 2025년 2월 기준으로 36조 2,200억 달러나 되니 이거 문제가 많아. 그래서 무디스는요 국가신용등급을 내렸습니다. 재정적자가 너무 심해서 국가부채가 심각하다. 그래서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감세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어요. 하원을 통과했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부채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시장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시장은 보세요. S&P 500이 대형주 중심입니다. 잘 올라갔죠. 잘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 폭락했습니다. 완전 폭락. 지금 결국은 마감은 마이너스 0.04%고요. 2.6이 내려서 5,842.01로 마감했습니다. 진짜 순식간에 폭락이었죠. 마찬가지로 다우산업지수도 막판에 순식간에 폭락했습니다. 0.003% 하락했습니다. 1.35가 하락해서 41,859.09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도 이게 막판에 폭락을 했습니다. 마침 마이너스로는 안 갔어요. 플러스 0.28%였고요. 53.1이 올라서 18,925.74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진짜 심상치 않았다는 거죠. 이처럼 말입니다. 트럼프 감세 법안이 시장에는 굉장히 영향을 준 거예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올랐지만 막판에 폭락. 다우산업도 막판에 폭락. S&P 500도 막판에 폭락.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지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표가 좋지 않아요. 2025년 5월 17일 현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22만 건 정도면 이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적은 건 아닙니다.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4주 이동평균 실업보험 청구권자가 23만 1,500명이니까 그거보단 낫다 이래서 뭐 시장이 좀 좋다고 하지만 실업자 수당을 계속 받는 사람이 20만 명씩 일주일에 계속 늘어난다는 거. 계속 20만 명이 된다는 그러면 조금이라도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에 저는 실제로 위협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저는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시장은 자칫 잘못하면요. 부채 리스크가 아마 시장에 크게 작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시장 아주 똑똑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주식으로 가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떨어지긴 했습니다. 0.57이 떨어져서 4,775.47로 마감을 했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좀 싸했죠. 이게 과거에 5,900까지 올라갔던 적 있잖아. 2024년 7월 11일에 5,904.50. 아마 그렇게까지는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숫자 같아요. 이제는요. 그만큼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결국 막판에 떨어져서 0.78%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132.83달러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졌죠. 마찬가지로 알파벳도 이게 많이 올라가다 쭉 빠졌습니다. 1.13%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173.98달러로 마감을 했죠. 그만큼 시장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아마존도 많이 올라가다가 떨어졌습니다. 0.98%로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203.10달러까지 기록을 했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이 많이 움직였다는 뜻이고 뭐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0.17% 올라가긴 했으나 막판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결국 막판에 떨어져서 0.51%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415.86달러입니다. 우리가 잘 보는 애플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애플 주가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넉넉하지는 않고 결국은 떨어졌거든요. 201.36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마찬가지 테슬라가 제일 관심사죠. 그죠? 테슬라가 진짜 제일 관심사인데 그래도 테슬라는 1.92% 올라서 341.04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나마 테슬라가 체면치레는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시장은요 트럼프 관세 때문에 다시 한번 미국 부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시장 투자자들은 부채가 저렇게 심각한데 미국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면서 투자금을 빼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우리 시장도 부채가 장난이 아니고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계속해서 돈 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과 비슷해서 부채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은 기초통화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그냥 나라 빚을 갚을 수 있느냐? 우리나라는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갚아봤자 돈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니까요. 달러는요 그렇게 갚아도 돼요. 엔화도 갚아도 되고요. 독일의 마르크와 유로죠. 유로도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은 빚을 내서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 지옥문이 저는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남미처럼 최악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마 그게 오늘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저는 그거 열심히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늘도 빠질까요? 빠질 가능성은 많지요. 미국 시장에서 빠졌으니까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은 투자 경계감을 가지고 보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